19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와 BBB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 첫 번째 그래프는 미국의 CCC 등급 이하의 회사채 누적 가격 지수와 BBB 등급의 회사채 누적 가격 지수를 나타낸다. 보다시피 CCC 등급의 회사채 가격이 고점을 치고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BBB 등급은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흐름상 하락을 단정짓기는 힘들다. 나는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그래프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BBB 등급의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를 비교한 것이다. 보다시피 지난 20년간 10년물 미 국채 금리의 상승은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닷컴 버블과 2008년, 2009년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회사채 스프레드가 확대되기 전까지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지난 10년을 보더라도 미 국채 금리 상승은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를 낮추는 경향을 보였다. 미 국채 금리 상승과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 하락은 위험 회피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그래프 3처럼 여전히 사상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채 금리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으면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를 예측할 수 있고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역시 예측해 볼 수 있다. 나는 18화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준의 자산 확대가 초과 지준금 상승을 불러올 것이고 장기 국채 금리를 역시 끌어올릴 듯하다. 네 번째 그래프는 미국, 중국,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처럼 전 세계 금리가 큰 흐름에서 비슷한 방향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 장기 미국채 금리와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장기 국채 금리가 바닥을 쳤거나 바닥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그래프는 연준의 자산과 BBB 등급의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를 나타낸다. 연준이 자산을 확대하는 동안에는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는 더 좁혀질 가능성이 있고 경기 침체가 매우 임박하지는 않은 듯하다. 다음 여섯 번째 그래프는 연준의 자산과 CCC 등급의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를 나타낸다. 다섯 번째 그래프와 비슷한 흐름이다. 연준의 자산 확대가 전 세계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문제는 연준의 자산 확대가 언제 끝나냐는 것이다. 연준의 자산 확대 종료는 다시금 달러 강세를 불러올 수 있고 이는 2018년 초와 같은 상황을 다시 유발할 수 있다. 2017년은 달러 약세와 그래프 4처럼 전 세계 장기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8년 전 세계 주식시장은 고점을 쳤다. 미국의 경우에는 감세로 조금 더 연장되기는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2018년 1월에 고점에 도달했다. 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으며 나의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약달러를 동반한 국채금리 상승과 마지막 미니 버블이다. 그리고 달러 강세로 위기가 시작될 듯하다. 그러나 만약 내가 틀렸고 침체가 임박했다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 이하로 하락할 것이고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0.25%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 또한 금값이 매우 크게 상승할 것이다.